첫 번째 핫플인데 그 동네에서 지역 주민들끼리 삼삼오오 중고 거래를 직접 할 수 있게끔 매개를 하는 유명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신생아를 거래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단돈 20만 원이에요. (36주) 된 아기를 20만 원에 참 어린 아기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 마음이 무너지네요. 지난달 16일 20대 미혼모 A씨, 미혼모였군요. 중고 물품 거래 앱에 36주 아기 20만 원 받고 입양 보내겠다라는 글하고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3일에 출산을 한 여성입니다. 글과 아기 사진 2장을 올렸고요. 자, 이용자들이 업체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일파만파 충격적이라며 이 글이 퍼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IP를 추적해서 신상을 파악했고요. 알고 봤더니 이 A씨는요, 미혼모 센터로부터 입양 절차를 상담하던 중에 홧김에 글을 올렸다가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닫고 삭제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 기자에게 산모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명화와 산모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말입니다. 처벌을 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처벌할 건 처벌하되 이 어린 미혼모와 아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이게 참 가슴 아픈 사연이라는 겁니다. 사회학을 전공한 김수경 박사님 나오셨는데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산모도 어린 미혼모도 잘못된 것인 걸 깨달았다라고 하고 글을 내렸다라고 하니까 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글까지 올리게 됐을까는 한 번쯤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예. 슬픈 사건인데요. 왜 이렇게 미혼모 여성이 화가 났을까? 홧김에 올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아이를 지금 36주 된 아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13일에 출산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말 신생아인 정말 거죠. 신생아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가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관계기관에 이제 연결을 해줬던 것 같아요, 병원이.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입양을 시키려면은 숙려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라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결국 그 숙려기간을 주는 이유는 어쨌든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아동에게 좋기 때문에 아마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로 숙려기간을 줬겠죠. 그런데 그러면 미혼모가 왜 화가 났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아버지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떤 사연으로 아이를 가져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 아버지를 찾을 수 없고 아이 아버지가 같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 아빠는 지금 없다? 네, 이 상황을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려기간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나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여성이 그런 것 때문에 이 모든 아이는 솔직히 여성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아빠랑 같이 어쨌든 아이가 생긴 건데 자기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겁고 또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미혼모에 대한 그래서 지원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겠다고 이제 경찰 관계자도 얘기를 했는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아주 강력한 우리나라 사회이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그냥 높이는 것 이런 산모와 영아의 어떤 그런 좀 형편을 살피는 것 정도로는 사실 물론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그런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것들도 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아이 아빠에게 어떻게든 이 책임을 물리는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임이라는 게 잘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성스러운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 아버지를 어떻게든 찾아서 예. 어떻게든 책임을 물리는 게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양육비 같은 것도 아무리 법원의 결정이 있어도 그 아버지의 신원을 찾을 수 없거나 계속 그냥 양육비 지원을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꼭 같이 마련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글이 지금 제주도 지역에서 올라왔다라고 해요. 박정아 대변인. 아까
그 지역 잠깐 그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제주도 지역에서 있어서 경찰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이 아이와 산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만간이라도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 좀 전에 김수경 박사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가 출산해서부터 지금까지 산모가 굉장히 화가 났을 수 있고 뭐 이런 점이 있는데 저는 그 이전 상황을 또 한번 유추해 봤는데요. 아이를 가져서 지금까지 이제 뱃속에서 키워오면서 아무데도 도움을 구하거나 어딘가 의논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이 산모의 부모도 이런 아이를 좀 키울 만한 그리고 산모가 부모에게 상담 상의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내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형식적으로 도식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말도 못하고 상담도 못하고 협의도 못하는 국제 사각지대가 어딘가 있지 않나라는 좀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이제 소개가 된 중고거래 사이트, 이 사이트는 과연 이런 사연 내지는 저런 일이 생길 때까지 과연 중간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기저가 없었나 한번 우리 사회가 좀 점검해보고 그 사이트도 좀 챙겨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